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혹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그렇게 좀 보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떤 감정일까, 이런 거를 보는 걸 그냥 재밌어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운동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에 걸려가지고 멈췄어요. 근데 앞에 이제 횡단보도에 3명의 그룹, 3명의 2사람씩 이렇게 짝을 져서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길을 건너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뭘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발걸음이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이제 팔짱을 낀 것 같은데 팔짱을 꼈죠. 네, 팔짱을 꼈는데 아마도 커플 같아 보였어요. 근데 커플 팔짱 꼈으니까 커플이겠죠. 여튼 이 발의 보폭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제 이렇게 걷더라고요. 딱딱 맞춰서. 그리고 또 다른 그룹 2분은 약간 보폭이 조금 다른 한 분, 그러니까 여자분이었는데 다른 한 분이 살짝 좁았어요. 그 보폭이. 그러니까 그 다른 남자분이 의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그 반걸음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가끔씩 자연스럽게 그 보폭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은 아이였었는데 이제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좀 아무래도 어른과 아이니까 그 보폭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그 보폭을 맞추면서 천천히 걷더라고요. 아이는 조금 빠른 걸음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보폭을 맞춰서 그렇게 걷는 그 모습이 참 재미있기도 했고 뭔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제가 봤을 때 각자가 의식해서 그 보폭을 맞추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보폭을 맞춰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의식을 했던 아니던 간에 그 서로의 보폭이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는다면 참 보기 좋은 그림일 수 있지만 그게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맞춰간다는 그 모습이 뭐랄까 좀 아름다워 보였어요. 재밌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혼자는 못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게 누군가와 제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혹시 타인이든 뭐 이렇게 그냥 서로 보폭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러니까 저와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함께 같이 보폭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10시경)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다. 그는 옷을 입으면서 하인에게 며칠 후 여행을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옷가지를 손질해 두고 필요한 물건을 쌀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고 일렀다. 그리고 또 돈을 지불할 때가 있으면 모든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빌려준 책은 전부 회수해서 매주 약간의 돈을 적선해왔던 몇몇 가난한 사람들에게 2달치를 미리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식사 후에는 말을 타고 관리관에게 갔으나 관리관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 집 정원에서 이리저리 거닐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슬픈 추억을 가슴속에 쌓아두려는 듯 보였다. 아이들이 그를 오랫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녔고 그의 몸에 뛰어올라 매달렸으며 내일 모레 그리고 또 하루만 더 지나면 로테의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올 거라고 얘기도 했다. 꼬마들은 또 어린 상상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적도 얘기했다. 베르테르가 외쳤다. 내일, 모레, 그리고 또 하루만 더 지나면.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다정하게 뽀뽀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바로 그때 막내가 그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막내가 털어놓은 비밀은 형들이 멋진 연하장을, 아주 커다란 연하장을 써놓았는데 하나는 아빠에게, 하나는 누나와 매형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베르테르 아저씨에게 줄 텐데 새해 첫날 아침에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조금씩 돈을 주고 말에 올라타서는 아버지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는 5시경에 집에 돌아와 하녀에게 난로불을 살펴보고 밤중까지 꺼지지 않게 돌보라고 지시했다. 하인한테는 아래층에 있는 책과 속옷을 트렁크에 넣고 겉옷은 보자기에 싸서 꿰매두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아마도
로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다음 단락을 썼던 것 같다. 그대는 제가 나타나리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겠지요. 제가 그대 말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브에나 다시 찾아가리라 생각하겠지요. 올 로테, 오늘 아니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대는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벌벌 떨면서 다정한 눈물로 적실 겁니다. 저는 결행하려 하고 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심하고 나니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는 동안 로테는 묘한 심리 상태에 빠졌다. 베르테르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뒤에 그녀는 그와 헤어진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며 자기와 헤어진다면 그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분명히 느꼈다. 알베르트가 있는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베르테르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로테 입에서 지나가듯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알베르트는 말을 타고 인근에 사는 관리에게 갔다. 그와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야 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다. 동생들은 아무도 곁에 없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남편과 영원히 맺어진 사이임을 인식했고 남편의 사랑과 신의도 믿었으며 그녀 역시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남편의 침착성과 신뢰성은 한 착실한 여자가 일생의 행복을 쌓아 올린 토대로서 하늘이 정해준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영원토록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도 느끼고 있었다. 다른 한편 베르테르도 그녀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로 알게 된 첫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감성이 일치한다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났고 오래 지속된 그와의 교제와 겪어온 여러 가지 상황이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재미있다고 느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그와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그가 떠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다시는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만들어 놓을 위험이 있었다. 오, 이 순간 그를 오빠로 변신시킬 수 있다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를 자신의 여자친구 가운데 하나와 결혼시킬 수 있다면 그와 알베르토와의 관계도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녀는 여자친구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으나 모두 다 뭔가 흠잡을 점을 발견해서 베르테르를 선뜻 내줄 만한 일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녀는 뚜렷이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진심에서 나온 은밀한 욕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깊이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를 곁에 둘 수도 없고 둬서도 안 된다는 자신을 다그쳤다.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평소에는 그다지도 밝고
손쉽게 문제를 극복해가는 그녀였지만 행복에 대한 전망이 막혔다는 우울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눈앞에는 먹구름이 끼었다. 그러다가 6시 반이 되었다. 그때 그녀는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 소리와 자신을 찾는 목소리로 누군지 금방 알아챘다. 그녀는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그가 찾아올 때 이러는 일은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녀는 하녀에게 집에 없다고 둘러대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일종의 격정적 혼란 상태에 빠져 외쳤다. 약속을 안 지키셨군요. 저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대꾸했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제 부탁은 들어주셨어야죠. 우리 두 사람 마음의 평온을 위해 부탁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몇몇 여자친구를 불러오라고 하녀를 보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그는 가져온 몇 권의 책을 내려놓고 다른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여자친구들이 오기를 바라기도 했다가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 심부름 보낸 하녀는 두 여자친구가 오지 못한다는 정갈만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하녀에게 일거리를 가지고 옆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싶었으나 곧 생각을 바꿨다. 베르테르는 방 안에서 이리저리 거닐었고 그녀는 피아노로 가서 미뉴에트 곡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주가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베르테르 옆에 앉았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읽을 거리가 있나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저기 제 서랍 속에 당신이 번역한 오시안의 노래 몇 편이 있어요. 아직 읽지 않았어요. 당신이 낭독하는 걸 줄곧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 그럴 기회가 없었고 기회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원고를 가져왔다. 그가 원고를 손에 들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들여다보자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낭독하기 시작했다. 땅거미 지기 시작하는 밤하늘의 별이여, 너는 서쪽 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찬란한 머리를 구름 밖으로 쳐들며 의젓하게 내 언덕 쪽으로 가는구나. 이 황야에서 무엇을 내려다보느냐? 거센 비바람은 잦아들었고 저 멀리서 급류가 콸콸 흐르는 소리 들린다. 출렁이는 물결이 먼 바위에 부딪혀 철썩인다. 저녁 파리떼가 윙윙대며 들판 위로 날아간다. 아름다운 별빛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너는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구나. 물결이 반갑게 너를 감싸고
내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을 감겨주느나. 고요한 광산아 잘 가거라. 너 오시안의 영혼에서 나오는 찬란한 비사 나타나거라. 이윽고 그 빛이 힘겹게 나타난다. 사별한 내 벗들이 보인다. 그들은 지나간 날에 그랬듯 로라로 모여든다. 핑갈이 축축한 안개 기둥처럼 다가온다. 그의 용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보아라, 노래하는 음유시인들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둘린 풍채당당한 리노, 사랑스러운 가인 알핀, 그리고 그대, 부드럽게 탄식하는 미노나, 벗들이여. 셀마 언덕에서 축제를 지낸 뒤로 모습들이 많이 변했구나. 축제 때 우리는 마치 봄바람들이 차례대로 언덕 위로 불어와 나지막이 속살거리는 풀을 이리저리 눕히고 지나가듯이 가왕의 명예를 걸고 겨루었지. 이제 미노나가 아름다운 자태로 나타났다. 내리뜬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언덕에서 불어오는 변덕스러운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무겁게 휘날렸다. 그녀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높이자 용사들은 마음이 침울해졌다. 그들의 눈에 살가르의 무덤이 자주 어른거렸고 창백한 콜마가 머무는 어두운 곳도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콜마는 홀로 언덕 위에 버려졌다. 살가르가 오기로 약속했으나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 홀로 앉은 콜마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콜마, 밤이다. 폭풍우 내리치는 언덕에 나 홀로 버려졌구나. 산속에는 바람이 윙윙 불어대고 계류는 바위 아래로 쏟아지며 울부짖는다. 폭풍우 몰아치는 언덕 위에 버려진 이 몸을 비로부터 막아줄 오두막조차 없구나. 아, 달아. 구름을 헤치고 나오너라. 밤별들아, 나타나다오. 어떤 빗줄기든 좋으니 내 님이 힘든 사냥을 마치고 쉬고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다오. 시위를 푼 그이의 활이 그의 앞에 놓여있고 그이의 사냥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맴돌이라. 하지만 나는 물풀이 무성한 강가의 바다 위에 홀로 앉아 있어야만 한다. 강물이 쏴쏴 흐르고 바람은 윙윙거리건만 사랑하는 내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내님 살가르는 어째서 머뭇거리는가? 약속을 잊었나? 저쪽엔 약속한 그 바다와 그 나무가 있고 이쪽엔 쏴쏴 흐르는 그 강이 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그대는 여기에 와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아, 내님 살가르는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 나는 자부심 강한 아버지와 오빠를 버리고 그대와 함께 도망치려고 했는데 우리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이지만 그대와 나, 우리 두 사람은 원수가 아니오. 오 살가르여. 바람아, 잠시만 멈추어다오. 강물아, 잠시만 조용히 있어다오. 내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져 나를 찾아오는 그이가 들을 수 있도록 살가르 그대가 부르는 게 바로 나라오. 여기 그 나무가 있고 그 바위가 있어요. 살가르 내님이여 내가 여기 있다오. 어찌하여 그대는 머뭇거리며 오지 않나요? 보아라 달이 뜬다. 강물은 계곡에서 반짝이고 바위들은 회색빛을 언덕 위로 반사하며 쏟아있다. 그런데 저 언덕 위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의 개들도 그의 앞에 달려와 그이가 오는 것을 알리지 않는구나. 아, 나 홀로 여기 앉아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저 아래쪽 황야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님인가? 우리 오빠인가? 오 벗들이여 말해다오. 대답해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 어찌 이리 불안한가? 그리고 그들이 죽었구나. 그들의 칼은 싸우다가 피로 물들었네. 아, 오빠, 오빠, 어찌하여 제님 살가르를 죽이셨나요? 아, 내님 살가르, 어찌하여 우리 오빠를 죽이셨나요? 둘 다 내게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었건만. 오, 그대는 언덕 위의 수많은 전사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웠소. 전투가 끔찍했던가 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대답해 주세요.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말이 없구나. 영원히 말이 없어. 그들의 가슴은 흙으로 차가워졌구나. 아, 죽은 이들의 혼령들이여 언덕의 바위에서건 폭풍우 치는 산봉우리에서건 말 좀 해주오. 말해주오. 나 무서워 떨지 않을 테니까요. 그대들 영면을 위해 어디로 가셨나요? 이 산속 어느 동굴 속에서 그대들을 찾아야 하나요? 바람 속에서 어떤 희미한 목소리도 듣지 못하겠고 언덕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바람을 타고 온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네. 나는 비탄에 젖어 여기 앉아 눈물 속에 아침을 기다린다. 그대들 사자들의 벗들이여 무덤을 파라.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 무덤을 흙으로 덮지는 마라. 내 삶이 꿈처럼 덧없이 사라질 테니 어찌 나 홀로 살아남으랴. 물결이 철썩철썩 바위에 부딪히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임들과 더불어 지내리라. 언덕 위에 밤이 되고 바람이 황야 위로 불어오면 내 혼령은 바람을 맞으며 임들의 죽음을 애도하겠노라. 사냥꾼은 사막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목소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리라. 내 님들을 애도하는 내 목소리는 감미로워야 하니까. 그 두 분은 내게 진정 소중했노라. 오 미나누, 얼굴에 옅은 홍조를 띤 토르만의 딸이여, 이것이 그대가 부른 노래였다. 우리는 콜마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마음이 침울했다. 울리니 하프를 들고
등장해 우리에게 알핀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알필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리노의 영혼은 한 줄기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벌써 비좁은 유택 안에 누워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는 셀마 언덕에서 사라졌다. 언젠가 울린이 사냥에서 돌아왔다. 용사들이 전사기 전이었다. 그는 알핀과 리노가 언덕 위에서 벌이는 노래 경연을 들었다. 그들의 노래는 부드러웠으나 서글펐다. 그들은 용사 가운데 첫째인 모나르의 전사를 애도했다. 모나르의 영혼은 핑갈의 영혼과 비슷했고 그의 칼솜씨는 오스카르의 칼솜씨와 비슷했다. 그러나 모나르 역시 전사했다. 그의 아버지는 슬퍼했고 누이의 눈에는 훌륭한 용사 모라르의 누이 미나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미나노는 마치 서쪽 하늘의 달이 폭풍우를 예견하고 예쁜 머리를 구름 속에 숨기듯 울린의 노래 앞에서 뒤로 물러났다. 울린이 부르는 그 비탄의 노래에 나는 하프로 반주를 했다. 리노, 바람과 비는 지나갔고 구름도 흩어져 화창한 한낮이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태양은 달아나면서 언덕을 비춘다. 산속의 계류는 햇빛에 불그레하게 물든 채 계곡으로 흘러내린다. 냇물아, 내 속삭임은 달콤하구나.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저 목소리가 더 달콤하다. 죽은 이를 애도하는 알핀의 목소리다. 그는 나이가 많아 고개를 앞으로 구부러졌고 눈물 흘리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뛰어난 가인 알핀이여, 어찌하여 말없는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가? 어찌하여 마치 숲속에 있는 돌풍처럼 저 먼 해변의 파도처럼 그토록 애통해야 하는가? 네. 그래 본 적 있나요? 연인끼리 밤새도록 이제 핸드폰이 뜨거워지도록 계속 통화를 하는, 그쵸?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러겠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 만약 그 통화가, 그 전화가 마지막이라는 게 느껴진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감정, 참아야 하는 그 감정.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